뉴스타파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김경래 최강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국회 상황을 보면요, 부동산 관련된 법들, 임대차 3법 이런 것들이 속속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거고, 그리고 검찰개혁 법안도 마찬가지로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수처법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가장 고민이 아마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아닐까. 원내의 사령탑이기 때문에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민이 많은 분이실 것 같습니다. 다수결이라는 그 힘을 어떻게 돌파해낼 수 있는 것인지. 자, 지금 고민 많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고민이 많으시죠, 진짜로? 고민도 많고 힘도 들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이 국회가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보면은 민주당이 이제 강행 처리, 이게 단독 처리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고 계신지 그 입장부터 듣고 시작을 해보죠. 이게 지금 방금 강행 처리, 단독 처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것만으로는 표현이 부족해요. 이건 그냥 저도 그 적당한 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게 지금 아주 폭거인데요. 네. 한마디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완전한 파괴지요. 네. 이게 이제 과정을 요약하면 회의 날짜도 일방적으로 잡았고, 네. 그다음에 소위 해부도 전혀 하지 않았고, 네. 그다음에 수정안을 냈는데 수정안 배부도 직전해야 했고, 무슨 수정안이 나온지도 모르는 채지요. 네. 그다음에 토론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또 그 내용이 수정안이 소급입법입니다. 헌법이 금지하는. 네. 이런 걸 이제 그냥 방맹이 두들기고 갔는데요. 네. 하도 아마 다급하니까 뭐라도 이 부동산 폭등에 대해서 허둥지둥되면서 뭐라도 한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이런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동산 폭등에 대한 실패를 자인하고 전문가들 협조를 받아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혼란이 생기지 않는데, 네. 지금까지 22번 했던 이 정책들이 전부 실패한 거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국민들께 화풀이하고 있고, 네. 이 이후에 저희들은 어제 윤희숙 의원이 이 5분 발언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약간의 시간만 흐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어제 통과시킨 법들이 더 큰 혼란을 일으킬 텐데, 그것은 한 2년 지나서 일이고, 지금 우리는 당장 뭐라도 우리 때만 넘기자, 이런 어떤 아주 무책임한 의회주의의 파괴이고, 국정에 대해서 이거 완전히 거의 저는 이게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폭거, 파괴, 난동, 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수위가 높은 단어들을 쓰시는데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렇습니다. 예컨대 이제 임대차법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논의를 몇 년 동안 한 거다. 이거는 20대 국회 때도 여러 번 논의했었고, 또 하나가 지금 상황을 보면은 골든타임을 놓친다. 지금 이렇게 입법을 계속 끌면은요. 요 두 가지 얘기가 주로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우선 시기적으로 보면 내년 6월에 시행해야 할 것도 지금 준비가 안 된 것도 밀어붙이고 있고요. 8월 17일부터 결산국회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네.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고요. 이게 또 정급하다면 8월 4일 이후에 임시국회를 더 열어서 논의해도 되는 것인데, 이런 중요한 국정을 애들 마치 장난하듯이 장난감 놀이하듯이 이렇게 한 것이 문제고요. 네.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요. 2년에서 2년을 더 늘리고 5% 이상 못 올리도록 하는 이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네. 시간은 한 30년 가까이 전입니다만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예, 89년도요. 예, 이때도 무려 20몇 %가 이 늘리는 것 때문에 올라갔거든요. 네. 그다음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 때도 이거 만든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만들면 2년간 못 올린다. 네. 이것 때문에 2년 뒤에 올릴 것까지 미리 올리자. 이렇게 해서 다 올렸거든요. 지금 이게 2+2로 4년을 하면 후반기 2년도 5%밖에 못 올리니까 미리 지금 올려서 받자. 이래서 이 법을 안 만들면
올라는 가겠지만은 시장 원리 정도에 따라서 올라가는데 이 인위적인 이 법을 만들므로써 자연스럽게 4년 뒤까지 올라갈 걸 땡겨서 다 올리는 걸 이미 두 번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 상승을 이 법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수요 공급으로 잡아야 하는데 그냥 이 두더지 잡기 하듯이 올라오면 때리면 다시 안 올라올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 시장이. 그래서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들을 자꾸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지. 아니, 저희들이 이게 효과가 있다면 뭐 때문에 저희들이 늦추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11월 돼야 가능하다 그러는데 국회를 연장해서 8월 5일 이후에도 가능하고 하지 않다 하더라도 8월 17일 이후에도 가능한데 이렇게 졸속 입법을 무리하게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아까 백혜련 의원 얘기는 그런 겁니다. 이게 89년도에 1년에서 2년 올릴 때 물론 일시적으로 상승이 있었지만 가격 상승이 있었지만은 곧 시장이 안정화됐다. 지금도 그걸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1년 계약을 한다는 거는 지금은 생각할 수 없잖아요. 2년이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결국은 그때는 또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다녔는 것이 지금의 시각으로 그때를 보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시장이 안정됐다고 하는데 법으로서 안정된 것이 아니고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안정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민주당은 법 때문에 안정됐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고 그 올라가는 그 시기를 2년 앞당겨 준 것에 오히려 더 앞당겨 준 것이거든요. 지금 그 백혜련 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그 미래통합당 의원들한테 내용을 물어보면은 이 법에 대해서 또 반대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아닌가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저희들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 조정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한편을 다 같은 국민들인데 어느 한편을 들 수는 없고 공정하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유권자 중에서 미래통합당은 우리를 배척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노골적으로 가지도록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자 이런 것이지 이 법은 100% 반대다, 이 법은 100% 찬성이다 이런 입장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이런 방식으로서는 부작용만 나오고 임시 처방이고 상승분을 미리 당기는 효과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요. 미래통합당한테 쓴소리를 좀 했더라고요. 아니 이걸 반대를 할 거면은 그 필리버스터를 하든 뭐 안건조정위원회를 열든 신청을 하든 이게 이런 것도 안 하면서 계속 이렇게 강력 투쟁하겠다고 하는 게 조금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강력 투쟁을 부추기는 분들도 있고 또 저희들이 미지근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희들 안건조정회의와 필리버스터 왜 고민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안건조정회의는 넘기면 원래는 90일간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금 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이 이 안건조정회의의 6인 중에서 여당 3명, 야당 3명을 자기들이 임의로 골라요. 그런데 야당 3명 중에 자기들을 찬성할 사람을 넣으면 이게 4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3분의 2면 바로 안건조정회의가 하루 만에 결정이 나버립니다. 그런 일을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안건조정회의에 가서도 우리가 인정받았다는 오히려 민주당 측의 주장을 저희들이 빌미를 제공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아무 효과가 하루 정도밖에 지연 효과가 없다고 봤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안건조정회의까지도 무력화시킨다는 비난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을 했고요. 또 이 필리버스터는 180명이 넘으면 하루 만에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필리버스터라는 게 매번 발동하고 남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들을 하고 계신데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데. 그것도 안건조정회의의 그 존재이나 필리버스터를 둔 취지를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면 가능한 제도인데 국회법 조항이고 취지고 지난번
그 패스트 트랙 때 필리버스터 막는 거 봤지 않습니까? 네. 그 원래 필리버스터는 중간에 화장실 가면 안 되는데도 화장실도 가게 하고 여야 교대로 하는 필리버스터는 저는 세상에 처음 구경했거든요. 예. 반대하는 소수에게 보장된 것이 필리버스터인데 그런 것도 무력하는 이건 뭐 필요할 때는 자기들은 법을 앞세우고 법이 자기들에게 거추장스러울 때는 가볍게 무시하고 가는 이런 형태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뭐 관련해서요. 어제 그제 이제 미래통합당 의총도 했었고 장외투쟁 얘기도 많이 나왔을 건데 김정인 위원장은 일단은 장외투쟁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어요. 조영 의원께서는 좀 열어두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그 큰 차이는 없어요.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인데요. 예. 저희들은 숫자적으로 워낙 열세이고 민주당이 워낙 저렇게 무도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 사실은 밀어붙이면 방법은 없지만은 네. 그래도 국민들이 저희들을 뽑아준 취지라든지 이 의회 민주주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네.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원칙이다 이런 입장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일부 의원들 중에서 민주당이 저렇게 밀어붙이고 막무가내로 하는데 이거 국회에서 이래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네. 장내외 투쟁을 병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병행. 예.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예. 사실은 지금 전국이 폭우 피해가 있고 네. 또 코로나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있고 네. 또 여름 휴가철 이런 걸 감안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장외 투쟁이란 게 엄청난 비용과 네. 이런 것이 동원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쉽게 하지도 않을 겁니다. 네네. 다만 저희 당이 아닌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 나라가 네 거냐 네. 혹은 신발 던지기까지 하고 있는 이런 국민들 저항이 저희들은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국민들 저항이 시작되고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도저히 원내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할 때는 저희들 그런 방법도 고민은 하되 예. 다만 예전처럼 광장에 많은 사람을 모아서 일방적인 연설을 하고 이런 방식보다는 SNS라든지 네. 혹은 이 지역별로 전국 순회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이제 다양한 방법의 장애 투쟁을 고민하고 계신다. 요렇게 일단 지금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런 표현이 예. 정확하겠습니다. 여쭤볼 게 많아가지고 부동산 문제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예. 100만 원 공급 서울주택 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예. 지금 정부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신도시도 있고 서울의 유유부지라든가 뭐 골프장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그거랑 뭐가 다른 겁니까 이게? 크게 다르지요. 예. 이 지점에서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의 예. 이 주택 정책 실패가 드러나는데요. 예. 수요와 공급으로 이 주택 시장의 원리가 작동되는 것은 맞는데 네. 공급은 수요가 필요로 하는 곳에 공급을 해줘야 그 수요가 해소되는 것인데 네네. 예를 들면 강남이면 강남 아니면 역 주변에 수요가 필요한데 네. 딴 쪽에 3기 신도시를 만든다. 네. 그 수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전 세계 지금 뉴욕이라든지 뭐 큰 도시들은 소위 고밀도 개발 고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은 35층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 민주당 정권이 이 공급 측면도 소홀히 하고 있기도 예. 하지만은 예. 소홀히 한데 더해서 필요한 곳에 공급하지 않는다. 저희들은 용적률 완화라든지 이런 고밀도 개발을 통해서 예. 38만 호를 공급을 하고 네. 그다음에 복합용도 지구를 지정해서 상업지구, 주거지구, 업무지역 등 복합 개발이 가능한 네. 쪽에 또 역세권 주변에 30만 호를 공급하고 예. 또 4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주택들이 있어서 거주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네네. 지금은 내진 설계도 필요하고 소방 안전도 필요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네. 이런 데를 이제 재개발하도록 해서 30만 호를 공급하고 네.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곳에 공급을 하면 수요가 해소될 거라고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논의하고 싶지만은 다른 안건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조영 원내대표가 공개한 그 비밀 합의서 문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문건에 대해서 지금 진위 여부가 좀 불분명한데 예. 문건을 공개한 조영 원내대표가 추가적인 증거를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얘기들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추가적인 증거를 더 낼 수도 있겠지만은요. 네. 이게 저는 원본 진본이라고 확신합니다. 진본의 사본이라고. 예. 이 진본이 있다면 평양에 한부가 있고 대한민국에 한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을 김대중 정부가 가지고 있었을 텐데 네.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대북 송금 특검을 해서 여러 사람이 구속되고 처벌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 문건이 드러나면 훨씬 더 큰 처벌을 받았겠죠. 네. 누군가는 감추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정권에서는 이 문건이 있었다면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 가만뒀겠냐 하는데 네. 이미 노무현 자신들 정권을 재창출했다고 하는 노무현 정권에서 특검으로 이게 처벌을 했었는데 이 문건 없이도 5억 불 현금 네. 송금 가지고 처벌을 했거든요. 네. 이것마저 드러나면 훨씬 더 처벌이 무거워질 것 같으니까 그때 벌써 감춘 거지요, 이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특검 판결문 대부분 판결문에 의하면 2000년 4월 8일에 이 문건 작성 일자로 되어 있는데 예. 2000년 3월 11일과 3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서 북경에서 이 협상 책임자들이 만났습니다. 네. 그 판결문에 보면 우리가 먼저 20억 내지 30억 불의 이 SOC 자금을 제공하겠다고 우리가 먼저 두 번 제안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먼저 제안했는데 북측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 30억 불을 5억 불 현금으로도 받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건 틀림없다고 봅니다. 보는데 다만 이 진본을 가지고 있는 진본이 어디 있는지 저희들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면 소위 이제 언론에서 말하는 취재원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의 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회담 그 합의문 사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인과 이 비밀 경협 사인이 서로 다릅니다. 예. 같은 게 아닙니다. 네.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는 사인은 자기 사인이 맞다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그럼 딴 데 사인을 오려 붙였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조작을 했다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측의 이 책임자, 예. 북측의 책임자는 사인이 다릅니다. 이 두 원서가. 그러면 이 위조했다 하더라도 이 북측의 사인을 우리가 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봐서 원본은 하나밖에 없고 원본이 어디에서 감춰져 있으니까 원본 대조가 어렵다는 그 점에 착안해서 그냥 위조한 것이다 없다고 말할 뿐이지 진실은 저는 덮일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 대표께서는 지금 이게 원본 진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실제로 존재하는 문서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청와대에는 다 알아봤는데 없다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주 대표께서 추가적으로 증거를 안 내놓으시면 지금 다 알아봐도 없을 수도 있어요. 누가 꼭꼭 숨기지 않았겠습니까?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올라왔을 때도 특검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이게 나오면 기존 자기들이 주장했던 것이 전부 사실과 다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현금 송금에 관해서도 그런 일이 절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부분 판결로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원본을 증명하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정도면 원본의 존재가 거의 증명이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이 30억 불 제공을 두 차례나 먼저 제안했고. 그러니까 제안과 이제 문서가 존재하는 건 좀 다른 건데. 왜 달라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먼저 제안했는데 그걸 북한이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지 않아요. 그러면요. 이 상황에서 그럼 수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 그래 저는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게 위조니까 고발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고발하면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시작되겠죠. 고발하시라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공수처 간단하게요. 지금 추천위원을 좀 추천을 해달라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정리가 좀 됐습니까? 계속 안 하실 생각이신가요? 이게 지금 세월 지나고 이 공수처를 주도한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공수처 앞잡이들 저는 세월 지나고 정말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사법사에 큰 심판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패스트트랙 과정도 불법이었고 패스트트랙에 필요한 58일 숙성기간도 생략한 채 그다음에 헌법상 근거도 미약하게 이래 밀어붙이고 지금 검찰을 저렇게 박살내서 검찰을 무력화하면 이제 공수처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검찰을 제압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검찰 지금
저 민주당이 하는 이 지금 자기들 여러 가지 법안 봐가지고 검찰이 무슨 힘쓸 일이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또 무소불위의 기관을 만들어서 자기 사람들을 넣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 권력에 향하는 수사의 칼날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자기 편을 사람을 넣어서 상대에 대해서는 표독하게 칼을 겨누고 적폐라고 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헌법상 이 근거가 미리 확인되기 전에는 할 수 네.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어쨌든 합헌이 나오면 할 수는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래 합헌이 나오면 해야죠.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그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부동산이 굉장히 많다. 다주택자가 상대적으로 많고 예. 더군다나 주호영 원내대표는 시세 차익을 뭐 20억 넘게 누린 사람 아니냐. 이런 예. 비판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제 개인적인 문제를 이런 공정파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죄송한데요. 네. 그 집은 앞으로도 수년간 팔 수가 없는 집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정권이 잘못해서 1, 2년 사이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고요. 네, 네. 이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제가 고맙다고 해야 될지 참 우픈 사정인데요. 네. 주진형이라는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있죠. 예. 경제 전문가신데요. 네. 어제 저 페이스북인가 어디에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네. 왜 6년 전의 일을 가지고 이렇게 참 책임을 전가하느냐. 이 정권 들어와서 1, 2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는데 네. 심지어 같은 진영 같은 지금 행보를 보유한 그 측에서도 이 책임 전가가 너무 심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뭐 자기들 지금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폭등한 책임을 찌질하게 제 이름으로 돌리고 있는데 그렇게 시세 차익이 난 것도 아니고 팔 수도 없고 예. 자기들 잘못으로 이래 올라간 거예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책임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죠? 아니 민주당은 예. 대원군이 경복궁을 재건해서 값 올라갔다고 왜 이야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였습니다.